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점검을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코로나 얘기를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자꾸 외면하고 싶은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로나 얘기는 일단 빼고 청년 실업이 M4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입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내 혼자만의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자꾸 개인주의적인 삶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러면서 연계되어서 꿈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를 낳기 포기하는 것이 저희 세계 최대 출산율 최저의 출산율 잘못 찍었네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 0.9명 한 커플이 결혼을 해서 한 아이도 낳지 않는 가장 급속도로 빨라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인구가 준다는 거 사실 그냥 느낌으로 인구 줄면 줄지 인구가 준다는 거는 생산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라고 굉장히 곤두설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성장 고령화 시대 저희가 지금 고령화 시대 그냥 말로만 고령화 시대인데 2020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1000만 명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과연 1000만 명이 어디로 가서 앞으로 100세라고 하는데 말은 100세인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와서 과연 그 나머지 노후를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두들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슬픈 현실이라 폐업률이 88% 내지 80%인데요. 10집이 문을 열면 9집이 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영업으로. 은퇴 앞둔 베이비부머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AI와의 경쟁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초지능, 초연결, 포스트, 플랫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냥 단순 노동을 하던 기계에다가 인간의 지능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인간의 지능을 집어넣은 그 기계 때문에 삶은 아주 편해지지만 그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앗아가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저희가 대비를 해야겠죠. 현존하는 직업의 70%가 소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1000만 명 쏟아지는 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고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고용의 절벽 끝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늘 요즘 불안해하고 있지만 지금 쏟아져 나오는 그 베이비 부머들이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과연 지금 열심히 연금을 붓고 있는 저희들의 미래에 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는 때로는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더라고요. 폰지 사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 우리는 열심히 국민연금을 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 점검을 이 정도 하고요. 켜져 있나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켜져 있나요 그거? 이런 것들은 설립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대충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공정위 고시 자료이고요. 64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탑 쭉 말씀을 나중에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저희 3대 고유문화, 원칙 중심, 동반 성장, 나눔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때 과연 애터미가 그러면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애터미가 과연 우리 이 불안한 현실, 아까 현실 점검에 대한 미래의 대안이 될까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애터미는 어떤 회사입니까? 제조를 전혀 하지 않는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유통이라는 것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통에서 저희 애터미는 어떻게 다른지 유통의 과정에서 생산자에서 처음 제조를 했을 때 제조에서 소비자까지 넘어가는 그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유통비가 전혀 없고요. 바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가니 그리고 중간에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없어지는 유통비와 광고비에 대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애터미는 그런 유통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물건을 저희가 유통을 하는지 제일 독점하고 있는 기업 중에 콜마 B&H라고 있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과 그 다음에 세계적인 화장품 제조회사인 콜마, 한국콜마겠죠. 한국콜마의 자본과 협작이 되어 있는 연구소 제1호 기업입니다. 이것이 거의 독점 연구적으로 저희가 건강식품과 화장품류를 여기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도 저희가 앞에 아예 한역사라고 썼는데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와인 예를 들어 이제 와인을 한 2,000 내지 2,000 정도 2,000여 가지의 와인을 저희가 회사에서 했는데 끊임없이 영업사원들이 와가지고 선물을 내놓으면서 받고 싶지도 않아도 뭔가를 팔아달라고 이 사람들이 본인이 스스로 의린 걸 압니다. 왜냐면 팔아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저희는 같이 합력해서 같이 성장할 수 하기로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력사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2019년 12월 1억 불 수출탑을 탔는데요. 근데 저희가 1억 불이라 그러면 물론 요즘 이제 글로벌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데 하나로 한 1,200억입니다. 1,190 얼마인데 1,200억 정도인데 이거를 제가 또 수출탑을 조금 한번 뒤져봤는데 1964년 11월 원래 12월이 아니었더라고요. 11월에 대한민국 전체 수출 금액이 1억이었더라고요. 1억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 처음에 A4 용지 한 장으로 시작했던 저희 회사가 이제는 수출탑 1억 불 수출탑을 받아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그 공로를 기여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그냥 정말 말 많이 하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았고요. 현재 제가 바꿨습니다. 15개국 진출했죠. 그리고 전 세계 500만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해외 진출 예정이 총 한 50개국 진출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로 따지면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미래를 가지고 외국을 어떻게 진출을 할 건지 그 나라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늘 우리가 요즘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서로의 그 다툼을 그 알력 다툼을 보면은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너무나 많은 인해 전술로 경제까지 포섭하면서 미국의 경제를 또 위협하고 너무나 많은 물건들,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진출을 해서 저희 물건을 많이 팔아버리면 분명히 견제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아마 미리 예견하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그래서 아마 그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저는 GS라고 생각을 합니다. GS에서 소싱을 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전 세계 저희 애터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저희에게도 이익이 되는, 즉 우리가 늘 부르짖었던 바로 합력을 해서
다 같이 동반 성장하자는 그 문화가 분명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파스가 있고요. 아보카도 멕시코 아보카도 오일이 있고요. 그리고 캄보두추, 캄보디아의 캄보두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이게 안 들어와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왜 안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일본의 스타킹. 사실 일본의 스타킹은 애터미가 아니라도 스타킹이 일본이 좋다는 거는 정말 잡아당겨도 구멍나지 않는 전 맨날 스타킹 신고 출근했기 때문에 이 스타킹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애터미에 오니 저희 일본 스타킹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노니만을 생산해내는 베트남. 그리고 손소독제 요즘 저희 2019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됐죠. 겔 손소독제도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소싱을 해서 모든 그 쇼핑몰에서 판다는 거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과연 회의에서 나왔는지 회장님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향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글로벌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너무 많은 말을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저희가 절대 품질을 먼저 썼죠. 저희는 품질을 먼저 설정을 하고 가장 좋은 퀄리티의 품질. 이 말은 같은 동일한 가격대에 이보다 더 좋은 품질은 없고 또 절대 가격이라는 것은 동일한 품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할 수 없는 그런 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모토로 해서 그리고 생필품 위주로 저희가 예를 들어 돌침대나 예전처럼 자석료 같은 거를 했다면 사서 몇십 년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뭘 하나 사면 버리지는 못하는 성격이라서 뭐 옷도 뭐 10년, 15년, 20년 뭐 갖고 있는 거 최근에 제가 저희 아이가 21인데요. 제가 22년짜리 세탁기를 바꿨습니다. 저는 20년을 넘게 세탁기를 썼어요. 징그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장나지 않으면 저는 뭔가를 바꾸는 걸 엄청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게 좋은 거를 트렌드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도 제 세월에 같이 묻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필품 위주가 되지 않으면 계속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루어날 뭐 어떤 여건이 생기질 않겠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생필품 위주라는 거 사업의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 저희가 제품을 한번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하면서 제품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제품들이 있지만 특히 기본적으로 치약은 천연 항생제 프로폴리스죠. 이게 저희 어릴 때 엄마가 저희는 벌집을 분양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벌집을 거창 가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벌집을 분양을 받아서 그 벌집을 통째로 들고 와서 그 벌집을 뜯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아프면 이빨에 이렇게 꼭 누르고 있으라고 엄마가 하면 그 벌집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벌집에서 이렇게 꿀이 내려와요. 그럼 그 꿀은 먹고 그 벌집은 꼭꼭꼭 껌처럼 씹어 먹으면서 이빨에 좋다고 했던 것이 알고 보니 프로폴리스였습니다. 밀랍에 쌓여있기 때문에 물로 아무리 해도 녹아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로 해야만 녹아내리는데 저희 이번에 저도 하면서 공부하면서 뭐 이번이 아니지만 저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 천연 항생제가 수용성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원자력 연구원의 감마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이빨에서 녹아내려서 치약 그러면서 저희가 화장품 할 때 감마선을 쬐면 녹차가 감마선을 쬐면 조금 넣을 수 있는 것을 하얗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이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감마선도 프로폴리스를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마선을 이용해서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만들었고요.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이런 수용 프로폴리스 치약이 시중에 100g에 10,000원이더라고요. 제가 약국에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100g에 조그만 게 10,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뒤에 보니까 서울 프로폴리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희가 서울 프로폴리스잖아요. 근데 100g에 10,000원이면 저희는 그러면 200g에 20,000원이라는 얘기죠. 저희는 하나에 3,000원입니다.
이걸 말해서 이걸 안 쓸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누군가에게 얘기 들었는데 러시아에서 화장품인 줄 알았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 노란 거 벌 그려져 있는 거 그거 뭐냐고 했는데 그게 화장품인 줄 알았더니 치약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팔리고 그리고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서 치약을 가져왔고요. 칫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분 칫솔이라 자체 항균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유효 기간 안에는 자체 스스로 그 칫솔이 항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커팅이 봤을 때 저는 잇몸이 굉장히 저 산후조리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모로 잇몸, 이빨 이런 게 안 좋았는데 치약을 쓰면서 풍치가 없어졌고요. 지금 칫솔을 쓰면서 잇몸이 안 좋아서 잇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실 잇몸 치료할 때도 너무 아프고요. 근데 이빨이 아니고 잇몸에 다이아몬드 커팅이 돼 있어서 일자 커팅이 아니라서 잇몸에 상처를 덜 냅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세밀한 점에 있어서도 이 칫솔은 너무나 훌륭한 제품이고요. 밑에 항상 안 좋았던 거는 걸어놓기도 하고 뭐하기도 그 화장실에는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때가 끼고 물곰팡이가 끼는데 이 PET 재질 이게 젖병을 만들 때 쓰는 재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곰팡이가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이것도 약국에서는 3,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마트에서는 세일하면 1,600원, 16,000원이라고 했는데 세일하면 1,600원이고요. 묶어서 판매를 하면 두세 개씩 1+1이나 2+1 하면 2,000원에 1,600원에 판매하고 하나로 락에 팔면 마트에서 2,000원 정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는 8개를 집어넣어서 번들로 물론 판매하기는 하지만 7,920원에 하나에 990원짜리 칫솔입니다. 저는 콘택트 칫솔을 쓰는데요. 그건 더 쌉니다. 7,800원. 저는 그래서 안까지 닦는데 굉장히 콘택트 칫솔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용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게 더 깔끔해서 그거를 사용하는데 더 쌉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해모임. 이건 해모임이라는 자체가 국책 프로그램 명이라고 합니다. 해모힘이라는 게. 그리고 이거 또한 저희가 이 역사를 좀 말하면 처음에 종근당에서 77만 원에 판매하던 것을 현대백화점에서 팔았다고 해요. 현대백화점하고 그 다음에 종근당에서 77만 원에 60호에 팔았던 것인데 이것이 다 아시겠지만 그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원들의 방호식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중화가 될 수가 없었던 게 5,000박스를 만드는데 회장님께서 10만 박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거를 금액을 책정하자. 30호에 76,500원이 되었다가 지금 포를 늘려서 결국 60호에 고객 특정 우리 구매 파워로 인해서 60호에 지금 76,500원에 저희가 이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용량 증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죠. 폼클렌징이나 딥클렌징 같은 경우에도 120ml를 150ml로 늘리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토너 같은 경우에 125에서 150으로 늘리는데 그리고 아이크림도 30에서 40으로 늘렸습니다. 6종 화장품일 경우에.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제가 또 감동받은 부분이 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화장품 용기에서 화장품 용량을 늘리려면 금형을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금형을 다시 찍으려면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회사도 힘들지만 결국은 그게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회장님 머리에서 그 금형을 파지 않고 그 화장품의 용기 안에 거를 더 파자. 그래서 그만큼 더 넣자. 그 애를 쓰면서도 용량을 증대하고 금액을 올리지 않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을 늘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반품률입니다. 0.19%의 반품률은요. 지금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저는 원래 쇼핑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오래 돌아다니는 시간도 없고 영희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직진입니다. 직진. 저 무조건 직진한다고 백화점에 가면 그 백화점에 있는 시간이 너무 남자 같아요. 약간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이 뒤에 따라다니면 저는 이렇게 여자들이 이거저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또 직진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딱 사야 되는 거 아니면 백화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써서 이 반품률을 정확히 아는데요. 맥시멈 15일 넘어가는 반품일이 없습니다. 거의. 한 15일 정도까지는 반품을 해야 사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다 제가 물거나 아니면 그 뭐 저기 우리가 호텔 예약하면 캔슬 차지가 있듯이 몇 프로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석 달 동안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쓰고도 회장님이 말씀하시죠. 제발 다 쓰고 좀 내놓으라고 반품하라고. 왜냐면 어차피 버릴 건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저희 반품률을 보면 회사가 요런 제가 아주 사실은 너무나 말할 것이 많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회사가 우리가 과연 믿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 증빙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보상 플랜에 대한 것이 사실은 뭐 30대 30 이거 얘기하는 거는 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채널 애터미에 들어가면 딱따구리에 가면 아주 딱따구리가 잘 설명해 줍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지겨우실 거고 마케팅 플랜의 성공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 마케팅 플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회사에서 이제 코스트코를 양재동 코스트코에 가서 이만큼 물건을 실어다 옵니다.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회사에서 쓴 물건을. 그런데 항상 사진을 이렇게 찍고 한 달에 그 1년에 회원 가입비를 내야 됐거든요. 35,000원, 그 당시에 38,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심지어 마트에도 가입비를 내는데 저희는 투자 비용이 1도 전혀 없습니다.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 비용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리스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근간의 줄이 전혀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두 줄 바이너리 시스템입니다. 제곱수의 원리에 의해서 두 명이 한 사람당 여러 명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딱 두 명입니다. 가입할 수 없는 두 명이지만 줄도 두 줄입니다. 바이너리라고 하죠. 두 줄 시스템이라서 두 줄이 내가 아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밑에 그 사람들이 다 두 줄씩만 공평하게 분배해서 두 명씩만 내가 두 명씩만 해서 쭉 펼치면 나중에 2에서 4가 되고 4에서 16이 되고 16에서 제곱수는 256명입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제곱수의 원리에 의해서 저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을 두 명씩만 우리가 그 계획 세워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한 단계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모든 그 지금 256명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쓰고 먹고 바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고요. 무한 누적이라는 것은 기한 없이 내가 30, 소실적이 30이더라도 옆에 80이더라도 기한 없이 계속 기다려준다는 거. 30이 그러니까 30 될 때까지 10이더라도 30 될 때까지 기한 없이 기다려준다는 거. 글로벌 원서버라는 것은 만약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해외 사업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모두 다 사업을 끝냈는데 해외가 뚫려 미국을 가고 싶어요. 미국에 갔는데 나는 일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서 코드까지 새로 잡아서 거기서 또 한국에서 하는 만큼 과연 될까요? 저는 글로벌 원서버가 되는 것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정말 그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상한선은요. 저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조금 헷갈렸고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처음에 상한선이 왜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30이 되고 옆에 80이 되면 30선에서 50은 어디가? 회사가 가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케팅 플랜을 보면서 1점당 N가에 대한 걸 이해하면서
위에 예를 들어 5천만 포인트로 상한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매덕 포인트씩 뜨는 것들이 상한선의 제도에서 커팅이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들이 과연 그것들이 어차피 우리는 매출의 35%를 내려주기 때문에 회사가 그거를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어디로 내려오냐면 앵가로 다 녹아져 내리면서 저희가 결국은 받게 되는 거라 저번에 한번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딱 맞추지 마. 그렇게 너무 딱 맞추려고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 자꾸 맞추려고 했었는데 맞추려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내려오는 후레쉬아웃 되는 것들이 전부 다 공유되어서 앵가에 녹아들어간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것은요. 제 1대로 상속을 해서 로얄 마스터 중에 큰 수혜자였던 유튜브에 손지양 로얄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 이 3대 상속의 힘이 상속이 되는 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래서 마케팅 플랜과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비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회사가 멈출 것인가 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면 저는 이 교육 시스템이 없으면 이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제사업이고 저희는 관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복제를 하기 위해서 성향이 다르고 각자의 그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똑같은 복제를 하기 위한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회사에서 주최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고 모두 이 속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이한 이 교육 시스템이 없었으면 과연 회사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지금 코로나 이전에 회사가 주최하는 세미나나 소속 센터 미팅을 통해서 부업과 지역, 석세스, 원데이 세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고 이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회사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자몰이 있죠. 아자몰은 굉장히 좀 이게 반향적인 일인데 회장님께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를 경쟁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에 그 결론을 지었던 500개 정도로 물건을 시작해서 지금 2,000개 이상의 제품이 깔리고 있는데요. 더 많이 생기겠죠. 부산까지 줄 서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런데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 모두 포인트를 생성하겠다는 것이 회장님의 생각이시고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어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예약하는데도 포인트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데도 포인트 아자몰과 연관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계속 포인트를 모든 물건에 다 포인트를 넣겠다는 것이 회사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아자몰이 모든 저희가 나가는 해외로도 입성을 할 예정이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에 트럼프, 워런 버핏, 클린턴, 빌 게이츠 쭉 적어놨는데요. 많은 부호이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각자의 얘기들이 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기 이전의 사업가였고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다단계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린턴 알고 계시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러 가지 인터뷰를 많이 하겠죠. 빌 게이츠는 왜냐하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CEO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세계 1위의 부호였으니까요. 그래서 빌 게이츠에게 물어본답니다. 당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을 했겠냐? 네트워크 사업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꼭 집어서 한국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질문에 최적화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이죠. 관계 사업인데 우리는 이웃이 너무 가깝고 옆집도 이웃, 윗집도 이웃. 미국처럼 한 10m 차로 한 5분 이상 가야 옆집이 나오는 그런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빌 게이츠가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소비가 곧 저희가 쓰는 이런 소비가 곧 소득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애터미입니다.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가 백화점의 품질을 갖고 싶죠. 늘 백화점의 품질의 제품을 쓰고 싶잖아요. 백화점의 품질과 그리고 마트의 저렴함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의 편리함까지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어나는 유통비와 광고비를 모두 소비자에게 수당까지 돌려주는 현명한 소비를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소개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100세까지 시간적 경제적으로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될 수밖에 없는 애터미의 기회를 꼭 잡으시고 그리고 꼭 제대로 알아보셔서 내가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아는 만큼 보여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어깨 펴고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